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요. 다음 할 얘기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내 주변에 어떤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관심을 갖자. 내 주변에서 이제 회사를 찾는 거죠. 어떤 물건 내가 마트 갔을 때 어떤 물품이 이제 동나기 시작해. 품절이야. 이런, 그런 회사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또 백화점 갔는데 어떤 이제 회사 제품이 잘 팔려. 어떻게 보면 유행인 거죠. 그 옷이 이제 막 유행 따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매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그 매출은 3개월 뒤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이 보고서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이제 투자 방식이 있는 반면에, 그럼 회사가 보여.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들의 투자를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연동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내가 주식을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삼성전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거의 이제 무선사업부가 막 덩치가 점점 커지면서 이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 사람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이, 이 회사가 커짐에 따라서 이 회사를 지원하는 회사가 주변에 막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도로 이제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위성 지도로 처음에는 건물이 이 R3만 하나 이제 생겼었죠. R3 하나 5천 명. 그러면서 이쪽 도로는 이제 기존 도로 썼지만 이 도로가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이 도로가 없다가. 그리고 이 문이 생긴 거죠. 문이. 이 문이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 이 알포가 생기면서는 이 하천 정비 사업이 이제 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쪽까지 다 깨끗하게 미꾸라지를 몇만 마리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R5가 생기면서는 이쪽 도로가 이제 이 정비가 됐고, 지금 이제 또 R6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생기면서 얘가 생기면서는 이 오른쪽 이 망포역 생기기 전이죠. 그때는 이쪽에 보면은 이 건물 큰 게 이 여섯 동인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일반 지도로 이렇게 보시면 스트리트 뷰로 이렇게 보면 얘가 생긴 거죠. 얘가 이 건물이 그러면 왜 생겼냐? 얘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애들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포 생기면서는 이 흥덕 IT 센터도 생겼지만 이 흥덕 이 큰 건물 있잖아요. 예, 좀 전에 우리 밥 먹고 온 이 흥덕 IT 밸리 얘도 그 이후에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 영덕동 이쪽에 흥덕 뉴타워도 그 이후에 생겼거든요. 이런 큰 건물들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결국에는 삼성의 이제 납품업체거나 아니면 뭐 조립하는 업체거나 그런 업체들이 그리고 여기도 보면 어 얘도 생겼거든요. 얘도 알포 생기고 나서 생긴 건물인데 얘도 이 건물이죠. 이 건물도 위에서 보면 위성지도로 이렇게 보면 이 건물들 여기서부터 얘 하나 네 개 이 건물들이 그때 다 생긴 건물들이었던 거죠. 기억하실 거예요, 다. 네. 그래서
이 주변 인프라에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 이런 그냥 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장이거나 뭐 사실 이런 동네였던 거죠. 이런 동네. 네, 이런 동네가 뒤에 보면 이제 건물이 또 들어서고 또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이 직장인들이 생기면서 이 땅값이 저절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위주로 볼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이 대기업, 이 전방산업에 해당되는 애들을 지원해주는 이 후방산업 애들이 주변에 막 생기는 거죠.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2017년 이 페이지를 만들 당시가 이제 2017년 3월 12일 기준으로 파주시 경우에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이제 투자를 결정을 했어요. 조단위 투자를 하겠다, 파주에다가. 그러면 이런 일이 이 삼성전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이후에 2017년 3월 12일 이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평택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삼성 반도체가 또 거기에 대규모로 또 이렇게 투자를 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공장이 세워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그 산업단지가 생김으로써 그 주변으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업체들이 또 우후죽순으로 막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주변으로 또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고, 어, 그러면 그 주변 땅값은 계속 오르는 거죠. 그래서 대세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을 내가 사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사든지 그러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덜 떨어지죠. 만약 대세 하락장을 만나도 떨어지는 게 좀 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현 시점 기준으로 특정 대기업 얘네들이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벗어나서 상승 중인 차트를 봤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이든 이제 중공업주들 삼성중공업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이제 오르고 이렇게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지금 시점도 이제 동일한 시점인 거죠. 2017년 뭐 요 시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때하고 좀 지금이 이제 비슷한 위치처럼 이제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런 이런 차트를 봤다면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도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공업주들은 같이 봐야 돼요. 현대중공업은 HD, 현대 HDC, HD, HDC. C, 음, 한국조선해양, 뭐 아니, 현대 HDC가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얘도 지금 같은 차트를 막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중공업이 지금 이제 같은 차트를 다 한 두 개 정도 보면 같은 차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해당 지역 거제도나 울산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 부동산이 또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늦게 가니까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좀 뒤로 가니까 그래서 전방산업하고 후방산업을 모두 이제 같이 보면 그게 이제 좋은 거고 그래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부동산에 투자하기 적당한 시점인지 그 시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를 할 때는 수원을 얘기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평택을 또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한 도시가 부흥을 할 수도 있고 쇠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산업이 잘 되면 부흥을 하는 거고 안 되면 쇠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쌍용차가 마인드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대대적인 이제 인원 감축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이제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진 거는 사실 집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집을 팔고
소형 평수로 이사 가든지 아니면 전세를 옮기든지 해서 나온 그 자금 가지고 하다못해 치킨집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계속 평소에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부양을 해야 되니까, 가족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집값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한 도시 관점에서 큰 움직임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주식을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는 얘기가 내가 지금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 차트가 안 좋아. 내가 삼성전자 근처에다가 집을 살려고 해. 근데 차트가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안 좋아. 그러면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근데 차트가 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이야. 그러면 나 이제 집 좀 한번 사볼까? 그 일대에다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네이버 얘기도 좀 잠깐 해줄 수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이죠. 최근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네이버는 네이버 지도로 봤을 때 네이버는 사실 교도소로 있죠. 그냥 네이버 쳐가지고 들어갈까? 네이버를 치면 경부고속도로 상에 이렇게 네이버가 있는데 지금 일반 지도로 먼저 그래서 거리비 없애고 좀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 이렇게 신갈 넘어가서 분당 가기 전에 판교 IC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 건물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리뷰로 이 위치를 보면 이 위치를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어디 갔어? 경고속도로가 아니네요. 얘는 인 것 같은데. 어, 어? 얘가 네이버인가? 어, 얘 거예요, 얘 거. 예, 예, 예. 이제 두 개로 보이네요. 원래는 이 건물 하나였던 거죠. 예, 근데 이 건물이 하나가 더 지어졌죠. 그래서 완성이 된 게 차트로 보시면 요쯤인가 될 거야, 아마. 저 건물을 터파기하고 막 할 때가 요 시점이거든요. 시점 자체가. 그래서 저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저 건물이 막 올라가가지고 쌍둥이 빌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했던 네이버 검색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이라면 네이버라는 회사를 모를 수가 없고,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저 위치에 아까 마니커처럼 그런 위치잖아요. 위치 자체가. 그런데 건물이 하나가 더 생겨요. 그러면 임직원이 그만큼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5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5천 명을 한 해에 한꺼번에 뽑을 수는 없거든요. 계속 순차적으로 뽑은 다음에 이제 밀어넣기를 하는 거지. 네. 입주할 때 이제 밀어넣는 거니까. 이제 여기 있다가 저쪽에서 막 이쪽은 이제 임대로 이제 일단 근무를 시키다가 우리 삼성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가장 큰 잣대가 되는 것은 이런 건물이죠, 사실. 건물이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쌍둥이 빌딩을 지려고 한다. 옆에다가 하나 똑같은 거 더. 이런 케이스가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다른 데 임직원들을 어딘가에 지금 막 뽑고 있구나. 그런 것들은 사실 보고서를 보면 다 나오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지는, 보는 방법은 다 알려드렸잖아요. 이 회사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주식하고 부동산의 상호관계를 울산하고 현대중공업 또는 수원하고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각 도시별로 개별 종목들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천 하면 하이닉스, 뭐 청주 하면
이 LG전자 이런 식으로 울산하면 현대차 그리고 이제 수원의 삼성전자, 평택의 화성 이 쌍용차 지금은 이제 평택에 대한 지배력이 이제 좀 음, 많이 희석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안양하면 LS 산전 뭐 이런 식으로 파주의 뭐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차트는 뭐 이랬었는데 내가 부동산을 사겠다 그러면 완전히 이 현대중공업이 너무 힘들어할 때 그리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다 빠져나가서 이제 막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그 사람들마저도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가 저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현대차 글로비스 센터가 이제 이, 이 한전 부지를 사면서 여기에다가 어, 굉장히 고층 빌딩을 짓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입주를 시키겠다. 그랬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회사가 바로 KT 뮤직이라는 회사였던 거죠. 음, 회사가.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KT 뮤직이라는 회사가 여기 있는 것도 우연히 알게 된 거고, 네. 그리고 얘를 알게 되면서 관심을 막 갖다 보니까 이 주변에 뭐가 있나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건 또 다른 얘기니까 네.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지는 이제 좀 감이 오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PBR이 저평가로 바뀌는 거죠. 음, 땅값이 네. 재산정되는 시점은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 글로비스 센터가 들어선다 발표 나면 땅값이 또 추가적으로 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주변 땅값이 다. 근데 그 땅값이 반영이 되는 시점은 이제 1년이 지나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공시지가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PBR이 얘는 저평가돼 있다, 고평가돼 있다,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연동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인 거죠. 회사 자산 중에 땅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언급한 이런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인데프. 인데프도 이동탄이 들어서면서 수혜를 받게 되는. 그리고 아까 제우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한미약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PBR이 확 바뀔 수밖에 없는. 예. 우리 땅값 자체가 10배 이상 뛰어버리니까. 그런 얘기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실이냐, 어떤 공시를 했는데, 뭐 그 얘기한 게 진짜냐, 아니냐. 그런 사실관계 여부는, 이 사실관계 확인은 요 사람한테 하면 된다. 작성체입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까지도 첫 페이지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이유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준비 중이라서, 이런 식으로, 음,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그냥 페이지만 넘기고 이제 끝내려고 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41페이지까지가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중간중간 나와서 이제 지금 예제가 이거에 적당한 예제, 이거에 적당한 예제, 그 예제를 찾는 게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만드는 게 좀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지금 이쪽도 지금 한 페이지 가지고 예제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집어 넣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거의 한 20 몇 페이지까지 한 게 한 페이지인 거잖아요, 지금. 한 30페이지까지 했는데 이제 한 페이지 끝난 거죠, 여기서. 한 페이지 하는데 30페이지가 끝난 거예요. 그쵸, 한 챕터. 이제 한 챕터도 아니라 한 페이지. 그냥 분기보고서 한 페이지, 한 장. 페이지는 예, 한 장 하는데 한 장 설명하는데 3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한 거죠, 제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섣불리 이 회사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지금 이런 그거에 이제 적합한 또 설명도 또 해야 되고 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빈약한 상태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이다. 네, 이쪽은 설명을 드린 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이제 설명드렸었죠. 네. 그죠? 근데 지금 없잖아요. 예제가 예제가 지금 네. 없잖아요, 다. 네. 그리고 요런 거 하나하나도 이제 이 중간중간 막 뉴스가 있고 막 그럴 때마다 제가 지금 메모는 해놓는데 네, 페이지에 지금 집어넣지를 못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어, 이 중장기 투자 가이드에서는 예하고 지금 테마주까지만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얘하고 얘는 스킵할 거다.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 쪽에서는 대시세 얘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3편은 이제 다트가 아니라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요거 음, 기준으로 이제 지수가 뭔지, 음, 산업이 뭔지, 업종이 뭔지, 테마가 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주도주가 뭐라는지, 대장주가 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요 주도주하고 대장주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부정책 수혜주라든지 이 주도주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 역발상 투자는 요거는 완전히 또 다른 얘기라서 이런 얘기들도 나중에는 좀 지금 코로나 우리가 이미 겪었잖아요. 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떤 식의 투자를 할 수가 있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 수혜를 받기 시작해. 대통령이 바뀌었어. 아니면 민주당이 이제 전체 이 의석수가 많아졌어. 그럼 당연히 복지 쪽에 이제 막 음, 갈 거고, 음, 복지 정, 복지 관련된 주식을 지금 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음, 지금은 국민의힘이 이제 네. 집권당으로서 이제 음, 정책을 펴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얘기와 장기 투자를 하는데 역발상 투자에 대한 얘기는 약간 다르죠. 음, 그죠? 네.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뺀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장기 투자 쪽에서 진행이 될 거다. 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테마주부터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재밌겠네. 테마도 재밌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는 제가 못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